네, 다시 포토샵 디폴트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우클릭 열기 이렇게 누른다고 했었고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하얀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딧 눌러서 프리퍼런스에 인터페이스 하게 되면 컬러 테마를 밝은 색으로 만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라는 거 있죠. 워크스페이스에 에센셜 디폴트로 그냥 선택해서 해요. 우리 에센셜 디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름 만들지 않고 그때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쓰도록 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필요한 거 갖다 쓰기도 하고 없어진 거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할게요. 에센셜 디폴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폴트된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런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건 빼고 요거 오른쪽 위에 토글 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버튼 눌러서 작게 만들어 놓고 전체적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주 쓰는 거는 툴바를 어떻게 해놔요? 두 줄로 해놓고,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뭐라고요? 메뉴가 되는 거고, 여기는 메뉴, 얘는 툴바, 툴박스. 그 다음에 각자의 툴을 선택할 때 여기에 뭐가 생긴다? 옵션이 만들어지고 그 옵션을 선택한다. 그래서 각각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옵션 바의 옵션이 달라져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옵션을 선택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얘네들을 다 뭐라고 한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은 어디에서 가져온다? 윈도우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얘죠. 확대를 하게 되면 안 보이네요. 얘가 되는데 얘는 워크스페이스의 그 아이콘이에요. 워크스페이스 아이콘. 잘 안 보이시죠? 돋보기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이라서 직접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지 않아도,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에센셜에 다시 리셋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화면이 레이아웃이 엉켜 있거나 패널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리셋, 에센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일러스트랑 다르게 컬러 스와치, 그라디언트, 패턴, 이걸 색칠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채널 패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레이어 채널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정하는 거, 색상 보정, 인물 보정, 뭐 이런 보정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두 줄로 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파일에 뉴 하게 되면 리센트, 내가 작업했던 내역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저는 디폴트 초기화시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세이브드, 저장했던 것도 없죠. 프린트 하게 되면 프린트하는 인치 또는 밀리미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그 문서들이 이렇게 A4, A6, 뭐 A5, A3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하려고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혀가 안 풀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 중에서 필름, 비디오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서 사이즈 있죠. 문서 사이즈를 여기다 직접 쓰셔서 작업하는 게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1122인가요? 예, 하고 가로 사이즈를 1920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1080으로 할 거고 72 픽셀, 이건 뭐라 그랬었죠? 레졸루션이 해상도라고 했었죠. 레졸루션이 해상도죠. 그러면 이 72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RGB 컬러를 사용한다고 했었고, RGB 컬러는 빛의 컬러라고 했었고요. 빛들이 모여서 색을 만드는 건데, RGB라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으로 세 가지 색상의 빛으로 색깔을 만드는데, 1인치 안에 얘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서 색이 그냥 색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다. 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정사각형이 모여서 색을 이루는 건데, 1인치 안에 그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라는 거였었죠. 이게 해상도라는 것이. 그래서 1인치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72개의 정사각형 3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색모래라고 했었죠. 1인치 안에 72개의 색모래가 들어간다 라는 거고, 1인치가 몇 cm라고 그랬었죠? 1.5cm? 2.5cm 안에 72개의 정사각형의 색모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다. 그러면 출력을 할 때, 출판을 할 때, 인쇄 출판을 할 때는 1인치당 몇 개가 있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300개가 있어야 된다. 72개라는 것은 웹페이지나 웹으로 빛으로 만드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72를 쓰는 거고요. 근데 꼭 72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72 대신 뭐 90도 쓸 수 있고요, 200도 쓸 수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만든 게 TV에서 보여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상도를 좀 더 높이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일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이 그만큼 더뎌져요. 느려지고, 컴퓨터가 좋지 않으면 꺼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72 해상도 같은 경우는 TV 뭐 요즘 새로 나오는 4K TV, 뭐 8K TV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기본적인 TV 있죠. 뭐 10인치도 되는가? 그런 모니터 뭐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TV에도 잘 보이긴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는 얼마나 그랬었죠? 몇 픽셀 정도 된다고? 여기에 색모래가 몇 개가 정도 들어갈까요? 한 600개? 600픽셀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요. A4 용지가 A4의 가로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가 픽셀이 아니라 밀리미터 210 297 이렇게 해놓고 이 단위를 픽셀로 딱 바꿔보면 595 600픽셀 정도 되네요. 그러면 A4 용지의 가로로 몇 개의 600개의 뭐가 있다? 색모래가 나열되어 있다 라는 거죠. 이거는 72 PPI라고 하는데 픽셀 per 인치, 픽셀 per 인치, 1인치당 픽셀의 수가 되는 거고요. RGB 컬러는 레드, 그린, 블루 채널로 만들어져 있고요.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전부 8비트다. 8비트라는 것은 어떤 건 1비트에 1비트면 2의 1승이 되는 거고요. 2비트다 그러면 2의 2승, 얘는 2의 8승. 그래서 256이다. 그래서 레드도 256, 그린도 256, 블루도 256 해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하면은 8비트 RGB 컬러 8비트에서 만들 수 있는 색상이 나온다. 근데 그 색상을 전부 다 쓰지는 못하죠. 우리가 쓰지는 못하죠.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 컬러 프로파일에 보시게 되면 워킹 RGB, 우리 워킹 RGB로 작업을 할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그 픽셀의 비율이 1 곱하기 1 정사각형이다. 스퀘어 픽셀. 그래서 픽셀 아스페라티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픽셀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A4 말고 우리 그래요. A4로 한번 해보죠.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아트보드 1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파일에 뉴 했을 때, 잠깐만요.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아트보드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트보드를 이쪽에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 아트보드 여기 있죠. 여기 체크가 되면은요, 아트보드 1, 아트보드 2,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트보드를 이렇게 바꿨더니, 잠깐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아트보드 1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아트보드를 꺼내게 되면은 아트보드 레이어에 있나? 포토샵에서는 아트보드를 거의 써보지를 않아서 아트보드를 잘 쓰지를 않거든요. 이 기능이 생긴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서 아트보드죠. 아트보드 추가. 이거는 아니고.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여기서 포토샵에서 하는, 처음에 했던 게, 여기 있는 무브 툴이라는 거, 이거는 뭐랑 똑같다? 일러스트랑 똑같다. 그래서 이 무브라는 거, 말은 무브지만 선택하는 건데, 개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한다고 했었죠? 개체가 아니라 레이어를 선택하는 거였었잖아요. 레이어. 얘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파일에 오픈, 저번 시간에 했던 애들을 가지고 올게요. 네, 선택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는 레이어가 몇 개죠? 2개죠. 이 배경 하늘하고 길하고 여기 슬로우라고 써져 있는 거죠. 슬로우를 클릭했어요. 슬로우를 클릭하게 되면 슬로우가 선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배경을 딱 선택했어요. 배경을 선택하니까 배경이 안 되네요. 왜 선택이 안 되죠? 자물쇠 때문에. 자물쇠가 있어서 다시 얘를 선택해요.
슬로우가 선택되죠. 얘를 선택하면 레이어 여기 선택되죠.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무브 툴 단축키 V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얘, 로드 슬로우로 선택하면 얘 이렇게. 이 무브 툴은 개체가 아니라 뭐를 선택한다? 레이어를 선택한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 무브 툴을 선택하게 되면 무브 툴에 대한 옵션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오토 셀렉트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 셀렉트는 여기 보시면 그룹과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를 선택하게 해놓고 show transform control이라는 것은 여기를 체크하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되는 애가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선택 영역이 아니라 크기 조절점이 이렇게 바로바로 일러스트처럼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딴 데를 클릭을 못해요. 이럴 때마다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엔터를 눌러주고,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조금씩. 그래서 여기서 거의 대체적으로 좀 더 이 기능이 완성되면, 좀 더 편리해지면 이 Show Transform 컨트롤을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개발을 하겠죠. Show Transform 컨트롤을 그때 사용하시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편리한 기능이 나오면 그때 사용하시고요. 지금 오토 셀렉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컨트롤 T라는 프리 트랜스폼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 트랜스폼하고 얘랑 겹쳐져서 그래요. 중복이 돼서 조금 구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여기 보면 선택 툴, 마키 툴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사각 선택 툴이라고 하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금 내가 어디에다 그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레이어 슬로우에다 그렸어요. 레이어 0에다 그렸어요. 레이어 0.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아니고 컨트롤, 복제가 뭐였었죠? 컨트롤 J였었죠. 그럼 이렇게 선택 영역이 바로 복제가 되는 거죠. 선택 영역이 바로 복제. 그리고 원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New Selection, 여기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Subtract, 그 다음에 Intersect이라고 해서 선택 영역이 추가되고, 선택 영역에서 첫 번째 선택 영역에서 두 번째 선택 영역이 빠지고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 영역이 합쳐지는 거고요. 반대로 뭐를 누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응? 뭐를 누르면 얘가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되죠?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빠지는 거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뉴 셀렉션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조금 번거롭다 그랬었죠.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러면 뉴 셀렉션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셀렉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Alt까지 누른다. 예, 그냥 Alt만 누르면 되네요. 이렇게 빠지는 거가 되고, 쉬프트 그 다음에 Alt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 근데 Shift Alt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우리는 그냥 지금은 뭘로 하겠다? 더하기 셀렉션으로 한 다음에 빼줄 때는 그냥 Alt, 그냥 그릴 때는 그리고, 이게 좀 더 편하다라고 했었죠. 이 패더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 패더 값을 30을 주고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고 나서 얘를 반전시키는 게 어떤 거였었죠? 레이어를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요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서 버리게 되면은 버릴 게 없죠. 뭐 요 조그만 조그만 오브젝트밖에 없잖아요. 이 전체 레이어 0, 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작업을 못하죠.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어 0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딜리트. 이렇게 가장자리가 뿌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 아래에다가 레이어 추가해서 컨트롤 딜리트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가장자리가 뿌옇게 되면서 뭉개져 버려요. 뭉개져서 이 배경색과 경계가 모호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 패더라는 거. 패더. 항상 선택할 때는 패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을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할 건지를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어 있어야 돼요? 0입니다. 기본적으로 0이에요. 다음 또 올가미 도구라는 걸 했었는데 올가미 도구는 그냥 드래그 하면 선택 영역으로 잡히고, 이 레이어 1에서 해볼게요. 얘만 버리고 싶어요. 딜리트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뽕 나는 거고요. 컨트롤 Z, 컨트롤 D. 선택 영역 헤드는 뭐였죠? 컨트롤 D. 이렇게 선택인 상태에서 딜리트 하면 구멍이 뽕 나는 거고, 실행 취소는 컨트롤 Z. 또 어디 있었죠? 여기 보면 히스토리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디셀렉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폴리건 라쏘 툴이라고 있었죠? 폴리건 라쏘 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뭐가 따라다녀요? 네, 거미줄처럼 얘네가 따라다니죠. 이렇게 각이 진 거를 선택을 할 때,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툴 마우스 포인트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가 생길 때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레이어서 볼까요? 어딘가? 얘가 요걸로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J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하나가 더 늘어나죠. 또 다시 얘를 선택해서 레이어도 복제할 수 있다 그랬죠. 컨트롤 J 이렇게 복제 할 수 있다 그랬었고, 두 개 버리고, 자석 올가미는 어떻게, 요 자석 올가미 선택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그래서 컨트롤 J 하게 되면 다시 복제가 되고, V 눌러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퀵 셀렉션. 퀵 셀렉션이라는 것은 빠르게 선택 도구. 그래서 여기에서 얘만 빠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면은 요것만 선택해볼까요?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선택해서. 그리고 요 몸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매직 완두 툴의 마술봉. 단색일 때 이렇게 단색일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때 뭐가 뉴 셀렉션이냐, 그 다음에 에드 투 셀렉션이냐. 이거 에드 투를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도 선택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D.
리셀렉션일 때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먼저 선택했던 게 안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add to selection인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버리겠다, delete. 얘도 버리겠다, delet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trl T. 배경색을 다른 걸 주고 싶다.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거죠. 툴 중에서 프레임 툴 기억나시죠? 프레임 툴 선택하고 어디다 할까요? 여기에다가 프레임 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일에서 플레이스로 가져왔었죠. 플레이스 임베디드 플레이스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이 이미지가 요 안으로 프레임을 선택하고 하면 바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빼고 싶으면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넣고 싶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요 안으로 쏙 들어가고, 이거는 뭐랑 같다? 클리핑 마스크랑 같다. 근데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라요. 클리핑 마스크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툴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툴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 퍼피 툴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펙트 에딧에 있었죠. 에딧에 선택을 해야죠. 에딧에 퍼핏 와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고, 뭐를 찍어서 이 퍼핏 이 핀으로 찍어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부분을 표시를 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애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복제해서 이 아이를 복제해서 여기다 놓고 또 복제해서 여기다 놓고 각각 휘어지는 강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시 무브 툴 선택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요거는 얘를 여기 체크, 이제 작업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했던 게 글자를 왜곡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도 버리죠. 글자를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에다가 SLOW 슬로우라고 쓰고 컨트롤 보이지 않죠.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조금밖에 보일 거예요. 워낙 이미지가 커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서 무슨 툴? 캐릭터 툴, 캐릭터 패널을 꺼내야 되죠. 윈도우 들어가서 캐릭터, 문자 캐릭터 들어가서 글자가 12포인트라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T라는 곳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올 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다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선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작게 또 하고 크게도 하고, 글꼴 여기서 좀 붉은 글꼴로 바꾸고, 컨트롤 글자 이제 그만하겠다. 컨트롤 엔터. 다시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를 글자를 이렇게 왜곡을 하려면 글자 속성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선 다 레이어죠. 레이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레스터라이즈 타입,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면은 저기서 여기에서 글자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보는 방향이 어느 쪽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원근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도로랑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섞는다 그랬었죠. 레이어를 섞는다. 그래서 섞는 것을 블렌드라고 했었고, 요 위에 보시면 노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멀티플라이 했었나요? 뭐 했었지? 오버레이 했었나요? 소프트라이트 하게 되면 이 도로의 재질감과 글자와 블렌딩이 돼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펜툴로 따서 원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다른 곳에서 옮길 때 어디 갔니? 옮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펜툴로 이용한다고 했었죠. 펜툴 선택. 그냥 머리만 해볼게요. 이렇게 펜툴로 그려주시고 어디로 간다고요? 패스 패널. 여기 워크패스에 선택대 내가 펜툴로 그린 게 무슨 색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흰색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죠. 얘도 뭐 마찬가지로 잘못했 이게 선택을 할 때 얘도 셀렉션이 있다 그러죠. 선택 부분 컴바인으로 할 거냐 서브트랙으로 할 거냐 인터섹 지금 익스클루드로 되어 있죠.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우리 뭐를 어떻게 해놓고 그려야 된다고요? 컴바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컴바인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펜툴로 그리고 얘를 선택 영역을 만들 때 로드 셀렉션 뭐 했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썸네일을 클릭 그리고 다시 레이어로 오시고 얘가 선택 영역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제 컨트롤 J 얘가 맞는데 그러면 다시 패스 패널로 가서 선택 영역으로 잡고 레이어에서 컨트롤 J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무섭긴 하지만 선택해서 선택 영역으로 잡아서 로드 셀렉션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선택의 여러 가지 방법에서는 선택의 여러 가지 방법 마키 툴이라고 해서 사각형 선택도구 원형 선택도구 1픽셀의 로 1픽셀의 컬럼을 선택하는 게 마키 툴이고요. 렉탱귤러 마키 툴 사각 선택 도구 그 다음에 일리프스 마키 툴 그 다음에 원형 선택 도구 라는 게 있었고 마키 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가미 도구라고 해서 라쏘 툴 그래서 라쏘 툴에는 무슨 라쏘 툴? 그냥 라쏘 툴이 있고요. 폴리건 라쏘 툴, 그 다음에 매그네틱 라쏘 툴. 꾹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라쏘 툴, 그냥 라쏘, 이거는 그냥 드래그해서 잡는 거. 폴리건 라쏘 툴은 아까처럼 거미줄처럼 따라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각이진 이미지, 오브젝트를 만들고자 할 때, 선택하고자 할 때. 이 폴리건 라쏘 툴 자석 올가미 도구는 그냥 갖다 대면 자석처럼 딱딱딱딱 붙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은 뭐라고 그랬었죠?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A 없는 데다 했구나. 여기다 선택하고 드래그 이렇게 선택되는 거. 다시요. 컨트롤 D. 백그라운드 선택해 볼게요. 얘네 다 없애고 백그라운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꾹 눌러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얘를 드래그 선택.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건데 얘는 정확도가 부족해요. 우리가 펜툴로 따는 것처럼 정교하지 않아요. 대신 둥글둥글하고 선택되는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완만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배경색과 조금 다를 때 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퀵 셀렉션은 뭐라고요? 빠르게 선택할 때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더하기죠. 더하기 셀렉션인데 뭐를 누르면 빼기 셀렉션이 된다고요? Alt를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빼기 셀렉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t 누르면 이렇게 빼기 셀렉션. 반전은 뭐라고요? Ctrl Shift I 이렇게 되는 거죠. Ctrl Shift I. 선택 영역 반전.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툴이라는 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썸네일 만들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펜툴로 따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얘는 글자 변형한 거고요. 아까 전에 얘 변형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얘를 잘 따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를 준 거예요? 퍼피 툴로 약간 변형을 시킨 거죠. 크기 조절도 했죠.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뭐였죠?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였었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얘도 원래 얘는 이렇게 생긴 애였었죠. 근데 아기 얼굴만 갖다가 잘 따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툴로 잘 따서 하는 거고,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펜툴로 잘 땄죠. 따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림자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림자 반전시켜서. 반전 어떻게 해요? 얘를 컨트롤 T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오른쪽 마우스 플립 버티컬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되고, 또 한번 버티컬 하면 원래대로, 호리젠탈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우클릭하면, 컨트롤 T 한 상태에서 우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변형할 때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컨트롤 T. 트랜스폼은 이 트랜스폼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에딧에 들어가면 트랜스폼에 컨트롤 쉬프트 T인데 거기에서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와프 전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와프라는 것은 이렇게 점이 찍혔죠. 우리 그 일러스트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냐,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시키고자 할 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왜곡시키고자 할 때 와프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단축키 한번 다시 확대 축소, 확대, 화면 확대 축소. 컨트롤
피팅 컨트롤 0. 그 다음에 100% 1. 그 다음에 그냥 확대하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쌍따옴표 플러스. 이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일러스트랑 똑같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스크롤을 누른 Alt를 누른 상태에서 Alt 그 다음에 스크롤을 위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밀고 하다 보면 확대 축소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 다음에 선택 영역 복제 컨트롤 맞습니다. J. 그 다음 선택 영역 해제 그 다음에 자유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 뭐냐면 변형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할게요. 프리 트랜스폼 크기 조절을 하려고 할 때 크기 조절 그냥 크기 조절이라고 써야겠다. 이게 프리 트랜스폼이죠.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플러스 T. 그 다음에 그냥 트랜스폼 이건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한 다음에 크기 조절 후 왜곡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기 조절점 그 길 위에 글자 만들 때 선택 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드래그 크기 조절점 이동 이렇게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펜툴로 땄어요. 그런데 펜툴로 따은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네, 맞아요. 잠깐만요. 펜툴로 그린 선택 영역 아니지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 이거는 컨트롤을 어느 패널에서 그러죠? 패스 패널 패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로드 셀렉션 네 쉬어야 되죠. 쉬고 이 단축키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세요.